증문즉답 몽중일여에 대하여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집착이 사라지는 무아와 대상이 사라져 텅 빈 허공성만 남는 공성을 터득하게 되면 그 상태 그 경계가 그대로여서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항상성을 유지하며 이러한 길을 가게 된다. 예로부터 선사들은 꿈속에서도 한결같은 몽중일여와 매 순간 이러한 오매일여를 깨침의 척도로 삼았다. 그러려면 마음이 산만하여서는 안되고 오직 일념으로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진 공성의 텅 빈 마음이 24시간 지속되어서 자신에게 현실로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거친 현실 속에서 제가자의 수행이란 한결같이 이러하기란 참으로 힘겨운 일이다. 산속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자 수행은 마음과 더불어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홀가분하게 떠나면야 정진도 더욱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진짜 수행은 고요한 절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세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자에게 몽중일여와 오매일여는 해결 안 되는 정말로 힘겨운 숙제이다.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만큼이나 몽중일여는 되지 않는다. 어떤 날은 몽중일여와 매 순간이 오매일여한 때도 있다. 그러나 매번 항상 한 것이 아니며 흐트러지는 모습에 좌절하곤 하는데 항상성의 기준치가 남과 달리 유난히 높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매 순간이 참선이며 공성임은 사실로서 현실이 된다. 일상사적 삶 자체가 참선이며 매 순간이 공성이다. 그러나 꿈속에서는 일여가 언제나 지속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 어렸을 적 존재 시스템이 드러나기 전에는 악몽이란 단순히 자신의 심리 상태가 복잡하고 육체적으로 허약해졌을 때 잠시 찾아오는 손님 정도로 알았다. 아마도 대부분 정신분석학자들도 신경호르몬 부족 혹은 잠재의식이 남과 달리 활성화된 탓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존재 시스템이 드러난 후에는 악몽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존재 시스템이 드러나기 전 어렸을 때 꾸었던 악몽은 깨침의 길로 가라는 각성이었다. 즉 이번 생의 모든 걸 잊고 아이로 다시 태어나더라도 자신의 무의식 속에 악몽을 심어서 깨침의 길로 유도하게끔 악몽을 통하여 각성을 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괴로움이 없으면 깨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실도 괴로워야 하고 잠이 들어서도 괴로워야 한다. 자나 깨나 24시간 괴로움과 함께 해야지만 그나마 깨침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역시나 태어나기 전에 한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괴로움이 깨침의 길로 이끈다는 예측은 이미 오래전 무수한 윤회 속에서 깨침의 길을 걸었다는 증거다. 만약 일상생활에서만 괴롭고 악몽이 꾸어지지 않았다면 잠자는 시간을 탐하여 깨침의 길을 안 갔을지도 모른다. 악몽을 꾸니 잠도 자기 힘들고 매 순간이 괴로운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깨침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깨쳤으면 악몽은 사라졌느냐 할 것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존재 시스템이란 알수록 치밀하고 두려운 것이다. 존재 시스템이 드러났음에도 악몽이 꾸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릴 적 악몽은 자신 본인이 미리 만들어 놓고 태어난 시스템이며 존재 시스템이 드러난 후의 악몽은 존재 시스템이 만든 악몽이다. 모두가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기에 이야기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존재에 대한 최고의 비밀장은 모두가 몰라야 하며 속고 있는 것이 바로 비밀이 되는 것이다. 모두가 안다고 믿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거짓이다. 아무튼 존재 시스템이 드러났음에도 왜 악몽이 꾸어지며 몽중일여하지 못하는가 할 것이다. 일단 악몽의 난이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꿈이라면 악몽이 아니다. 깨쳤다고 하는 선사들도 악몽을 꾸는지 알 수 없지만 몽중일여를 깨침의 척도로 삼는 것을 보면 악몽을 꾸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몽중일여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깨우쳤어도 악몽이 계속 꾸어지는 경우라면 오히려 몽중일여한 선사보다 높을 수 있다. 몽중일여는 깨친 정도를 증거하는 방편이지만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몽중일려는 절간의 승려에게는 깨침의 기준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자에게는 완전한 몽중일려는 불가능하며 나아가 제가자의 깨침에 있어서는 중요한 척도가 아닐 수 있다. 존재 시스템을 알아가는 깨침은 모든 악한 잡기와 선한 신들조차도 모두 싫어한다. 왜냐면 깨우치면 더는 윤회하지 않으려 하고 존재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비존재가 되어 본래의 무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존재를 보고 깨친 자들에게는 깨친 정도의 수준별 테스트용 악몽이 주어진다. 몽중일려 한 상태의 선사들은 존재를 들여다보는 수행을 안 했기에 존재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굳이 깨친 정도를 악몽으로 검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선사들의 깨침은 마음이 사라지는 깨침이며 존재에서 사라지는 깨침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서로 간의 깨침의 목적지가 다르다. 깨침에는 목적지가 없다는 말은 그럴듯해 보여도 존재 시스템이 드러나지 않은 깨침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깨침이 깊어질수록 모든 미련과 집착이 사라지듯 반대로 깨침이 깊어질수록 악몽의 난도는 높아진다. 나중에는 기절할 것만 같았던 악몽도 더는 악몽이 아니어서 몽중일려처럼 평온한 자비심이 생기게 된다. 존재 시스템을 벗어나려면 악몽을 꾸어야 하며 악몽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누군가 존재의 경계 끝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 보았으며 고요하다느니 외롭다느니 한다면 아직은 때가 안 된 것이며 진정으로 깨친 자가 아니다.